안녕하세요. 코치원 플러스 박상용입니다. 이제 날이 많이 선선해지고, 곧 이제 다음 주부터 긴 연휴가 이제 시작이 되는데요. 저는 이제 이번 주에 있을 이지 복합회, 세미나를 지금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새벽까지, 자료를 완성시키려고 지금 하다가 이제 일어나서 사무실에 나왔는데 좀 여러 가지 생각도 들고 그래서, 얘기를 좀 나누고 싶어서 이렇게 지금 줌을 켜고 지금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어, 제가 이렇게 이지 복합 맵이라는 이런 언어 어휘학습 교재와 도구를 개발하는 목적은 지금까지 뭐 일반 아동이나 뭐 장애 아동이나 어쨌든 어휘학습 자체가 거의 교재를 읽고 따라하고 하는 그러한 순전히 그냥 모방학습에 초점을 뒀기 때문에 요즘같이 이렇게 AI와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좀 더 아이들이 창의적인 학습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르치는 사람들의 사고가 자신들이 배웠던 그 방식에 젖어 있다 보니까 그 틀에서 못 벗어난다라는 것을 제가 정말 뼈저리게 느꼈고 저 또한 또 그 세대이기 때문에 그 세대에서 해왔던 것들을 충분히 알지만, 저는 그렇게 해서는 이제는 배울 수 없다라는 생각이 너무나 강하고요. 분명히 달라져야 된다는 생각을 분명히 저는 하고 있습니다. 특히 현재 8살, 9살, 10살, 이 아이들이 지금 코로나 시기 때 거의 뭐 4, 5, 6세, 7세, 이때였던 아이들은 정상아동이나 장애아동이나 확실히 다른 연령대에 있는 아이들보다는 상당히 지능이 떨어지고 특히 학습 능력이 많이 부족하다라는 걸 제가 느끼고 있어요. 아마 이 연령대에 있는 8살, 9살, 10살의 경계선 지능이 있는 아이들은 아마 치료센터에서 해주는 것들은 아마 아무 소용이 없을 거예요. 저 또한 이렇게 아이들을 가르치고, 지금 저한테도 8살, 9살, 10살에 돼 있는 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이 아이들을 보면서, 집에서 이런 걸 해줘야 되는구나. 연사는 이제 이런 방법은 안 통하는구나. 저는 정말 그렇게 뼈저리게 느끼는데, 여전히, 치료센터에 있는 인지치료사나 학습치료사나 이런 사람들은 자신들이 그냥 쓰고 있는 연상 교재나 이런 걸 사용할 거라는 겁니다. 교재를 쓰고 연필을 쓰는 거는 당연히 나중에 학습 위해서 너무나 필요한 부분이죠. 하지만 그 전에 이 아이들이 얼마나 손기술을 사용할 수 있느냐라는 것도 중요한데 손으로 다뤄보지 못한 아이들은 결국은 머리로 생각하고 이미지를 만드는데 한계가 있다라는 게 저의 주장이고요. 대부분의 많은 곳에서 그렇게 증명을 해주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그런 점에서 저는 치료 시스템이 바뀌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는 특히 언어 발달이 느린 아이들한테 정말 이런 뭐 두 단어 가르친다, 뭐 세 단어 뭐 말하기 가르친다, 뭐 나름 언어 치료에서 많은 방법들이 있지만 과연 그 방법을 이해할 정도로 아이들의 지능이 괜찮냐라는 거예요. 너무나 언어 치료사도 지능에 대해서 모르고 인지 기능에 대해서 모르고 인지 구조에 대해서 모르다 보니까 단순히 자신들이 학교에서 배웠던 방식과 뭐 몇몇 선배들이 가르쳐 준 그런 노하우들을 그대로 모방하고 따라하는 선에서 멈추고 있지. 과연 이 아이의 인지적인 능력이 어떤 상태인지를 모르고 시키는 거는 정말 쓸모없는 쓰잘데없는 짓거리라고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10년 넘게, 20년 넘게 해왔다는 거는 정말 스스로가 자신의 머리를 돌대가리로 만드는 그런 정말 무식한 행위라는 거를 센터장들이 알아야 되는데 그동안 몇몇 괜찮은 아이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이런 20년 하는 동안 몇몇 괜찮은 아이가 없었다면 그건 정말 실력이 없는 거고, 그걸로 그냥 엄마들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FI를 하면서 이 아이가 왜 이런 생각을 하고 왜 이런 거는 못 떠올릴까? 이런 것들을 계속 고민하고 하다 보니 이 아이들이 과연 어떻게 지금까지 성장했을까를 보면 정말 눈으로 보고 입으로 따라하는 것만 했지 손을 같이 사용하는 능력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저는 조금 더 수연산이나 어휘나 이런 것들을 학습하는 데 있어서 손을 조금만 더 사용해서 이 아이들이 그 느낌과 촉감과 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아이의 장기 기억에 조금 더 기억을 할 수 있도록 어떤 단서를 만들어줘야 되지 않느냐라는 게 제 생각이고 그래야지만이 앞으로 이렇게 발달하는 시대에 있어서 장애 아동들은 방에 처박혀 사는 삶이 아니라 밖에 나와서 좀 더
사람들과 어울려 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저는 제가 만드는 교구와 교재들을 배우고 열심히 하는 아이들이 20살이 되었을 때, 정말로 사회 여러 기관에서 장애인들을 고용했을 때, 저는 가장 우수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그 장애인들 사이에서도 가장 우수하다라는 인정을 받아서 저는 취직을 해서 돈을 벌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저는 하고 있어요. 저는 지금 학교에서 이걸 못하니 저걸 못한다, 이걸 못 따라간다. 그거는 그냥 그 매 순간 매 순간 선생님들의 그냥 불평과 불만이에요. 왜 이게 안 되냐는 거죠. 하지만 학교라는 곳은 12년이 지나면 떠나야 돼요. 그럼 그 아이가 사회생활을 하지 못하면 지능은 말도 못하게 떨어질 거라는 겁니다. 저는 그런 것들이 걱정되기 때문에 저는 학교 공부는 제껴라. 현실적으로 엄마 아빠도 그것들을 전적으로 직업까지 포기하면서 생계까지 포기하면서 매달릴 정도로 부자가 아니라면 그건 불가능하다. 학교 경계선 지능 아이들 서서히 학습적으로 또래들보다 떨어질 거라는 거예요. 학원 보내도 소용없을 거고 정말 멍청하고 어리석은 짓이 경계선 지능이니까 치료센터 가서 인지치료받고 학습치료받고 언어치료받고 놀이치료받는 게 제일 쓰잘데없는 짓거리라는 거예요. 이미 경계선 지능이면 떨어지고 있는 아이들이에요. 근데 치료사들은 떨어지고 있는 아이들을 올리는 방법도 모를 뿐더러 멈추게 하고 일정하게 유지시키는 것마저도 못한다라는 겁니다. 왜 제가 이렇게 단언을 하느냐? 제가 어느덧 알파이를 배우고 한국에서 10년 넘게 워크숍을 교육을 하잖아요. 그러면 평균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치료사들, 뭐 센터장들, 뭐 석사님, 박사님 와서 시켜보면 정말 그 쉬운 도구 OD마저도 제대로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나가서 장애아동의 지능을 올려준다? 학습 능력을 키워준다? 개코 같은 소리예요. 개코 같은 소리.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짓거리를 하는데 엄마들은 갈 데가 없으니까 간다라는 거죠. 뭐 저처럼 이렇게 자체적으로 개발하고 연구하고 하는 사람들도 몇몇 있겠지만 대부분 그냥 옆집 센터가 하는 만큼만 해서 그냥 사람 안 뺏기고 애들 안 뺏기고 그냥 먹고 사는 일만 한다. 저는 그거는 정말 사는 삶 중에 치료사로서의 가장 제일 밑바닥 인생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정말 열정을 가지고 자신이 뭔가 해보고 싶고 하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부딪혀보고 하는 게 아니라 결국은 엄마들이 이랬네 저랬네 하면 그냥 립서비스하고 맞춰주면서 가는 거라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배운 아이들이 저한테 오면 정말 한 두세 달은 그 안에 가지고 있는 그런 나쁜 생각들, 못된 행동들이 너무나 빨리 그냥 순식간에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들도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게 좋은 데라고 생각해서 엄마가 보냈고 치료를 받으라고 했는데 배운 게 없으니 저한테 와서 수준 낮은 거를 할 수는 없고 수준 높은 걸 하자니 너무 머리가 아프고 그러니 아이들은 짜증내고 분노하고 하기 싫다 그러고 온갖 핑계를 대는 거예요. 저는 이런 문제들이 초등학교 10살을 넘어가는 시점부터 심각해질 거다. 그러니 경계선 지능이 있다 하더라도 정말 엄마들 착각을 버리세요. 지금 다니는 치료센터에서 올려줄 수 있는 전문가는 없다. 실력도 없다. 배운 것도 없다. 그러니 정말 제가 말하는 대로 준비를 해서 20살 때 정말 경계선 지능이 계속 유지된다. 그러면 20살 때 정말 어디 가서 기본급은 받고 일할 수 있어야 된다는. 근데 지금 이 상태로 가면 초등학교에 다니는 경계선 지능 아이들, 이 아이들 중학교, 고등학교 가면 거의 60, 50대로 떨어질 거라는 겁니다. 그런 시스템이 지금 치료센터에 있다라고 저는 확신을 갖고 있고, 그러지 말자라고 하는데, 저 빼고 다 그냥 아니다. 우리들은 잘할 수 있다. 생구라를 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어떻게 석사 박사 했는지 제가 이해가 안 될 정도로 너무나 멍청하고 고리타분하고 고지식한 인간들이에요.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는 정말 이제 좀 생각이 있고 나 정말 이런 지긋지긋한 걸 하기 싫다 그러면 정말 와서 배워라. 정말 너무나 좋은 방법들이 있다. 제가 진짜 만들어 놓은 게 너무나 많아요. 정말 이렇게 우리 슈퍼팀 선생님들 와서 보시면, 아, 이 원장님은 계속 뭔가를 만들고 있구나. 또 시간이 지나면 또 뭘 만들고 있구나. 근데 새로 만든 것들이 이전 것보다 더 좋아, 더 좋아, 더 좋아, 더 좋아요.
더 좋은 거야. 저도 계속 찾고 있고, 예전 거 버리고 또 새로운 게 있으면 새로운 걸 찾고, 제가 진짜 이렇게 센터 혼자 있지만, 이 센터의 모든 방들이 제가 쓰는 모든 교구와 만들어진 걸로 가득 차고 있어요. 저는 왜? 분명히 조만간 뭔 일이 터질 거다. 치료센터의 그런 모든 무능함이 곧 드러날 거다. 그러니 저는 그때를 대비해서 분명히 깨어있는 치료사들은 나한테 배우러 올 거다. 그러면 저는 그 사람들을 슈퍼팀으로 가르쳐서 그 지역에서 대표하는 사람으로 꾸준히 양성했으면 하는 게 저의 비전인 거예요. 그러면 정말 장애아동들도 20살이 돼서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왜 뜬금없이 20살 돼서 일을 할 수 있는가 하는 만들자. 그게 엄마들의 원래 목적이고 가장 큰 소망이에요. 근데 치료센터 센터장들 말은 어떻게든 그러지만 정말 그 방법을 알고 있느냐? 모른다라는 걸 제가 알았거든요. 정말 몰라요, 그 인간이. 너무나 한심한 인간들 정말 많아요. 정말 많은 여자 센터장들이 있지만 장애 아동을 키우는 엄마들의 마음을 정말 아냐는 거예요. 저도 뭐 7월 달에 첫째가 태어나서 제가 지금 같이 아이랑 남편이랑 아니 아내랑 이렇게 같이 돌보고 있는데요. 정말 아이 하나 이렇게 돌보는데 두 사람이 온전히 매달려야 돼요. 정말 제가 그거 보면서 엄마들이 이렇게 키워서 나한테 데려왔구나 하는 게 정말 너무나 뼈저리게 느껴지고 이게 정말 이렇게 잠 안 자고 키워서 이렇게 왔는데 이 아이들이 장애가 있는 게 너무나 엄마들이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라는 게 대해서 제가 이전보다는 훨씬 더 많이 공감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시간을 내서라도 뭔가를 만들어서 세미나를 하려고 그러고 알려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밖에서 저를 바라보는 눈빛들은 뭐 이상한 것만 자꾸 뭐 하지 않느냐 하지만 저는 FI를 정말 한국에서 제일 잘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독보적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많은 치료센터에서 망친 아이들 제가 다시 다 정상으로 원위치 시켜가고 있고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인지치료나 이런 아이들의 지능 발달이나 이런 인지 기능을 향상시키는 방법만큼은 가장 한국에서 내놓으라는 사람 중에 하나라고 자부하고 있어요. 근데 기존의 많은 치료사들이 쓰는 방법과는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그들은 이게 뭐냐, 그냥 잡다한 거 아니냐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많은 99%의 치료사들이 하는 게 잡다하고 쓰레기 같은 것이다. 제가 10년 넘게 외국을 돌아다니면서 정말 많은 것들을 보고, 이런 것들로 앞으로 유럽은 발달되고 있구나, 미국은 나아가고 있구나. 저는 그런 걸 느껴서 한국도 이렇게 가보자고 하는 거지만, 많은 치료사들은 편하게 한국에 앉아서 그냥 몇 군데 가서 주워들은 걸로 엄마들한테 썰을 풀고 있는 거죠. 그런 썰을 푸는 걸 믿는 엄마들. 제가 이렇게 유튜버에 4, 5년 가까이 정신 차립시다. 그거 인지치료 아닙니다. FI는 이런 걸 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해도 듣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저는 더 많이 만들 거고요. 정말 이게 이제 나중에 슈퍼팀의 치료사들이 정식으로 센터를 오픈할 때는 정말 오픈 프로그램으로 확실하게 가져갈 수 있게끔 패키지 형태로 만들 겁니다. 정말 어마어마하게 큰 파급력을 가질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아마 일반 엄마들도 조금 더 영재를 키우고 싶은 마음에 더 똑똑한 아이로 시키고 싶어서 제가 만든 패키지를 배우러 치료센터로 몰려들 거라는 겁니다. 이제는 그래서 치료센터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제가 추구하는 방향은 중재센터라는 개념으로 갔으면 하는 거고요. 가베나 몬테소리보다도 훨씬 더 아이의 뇌를 더 빨리 신경이로들이 연결될 수 있도록 그러한 방법들을 찾아서 만들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분명히 저한테 배운 치료사들은 단순히 장애 아동만 포커스를 두고 하는 게 아니라 일반 아동도 학습 능력을 향상시키고 지능을 올려줄 수 있는 그러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상당히 경제적인 여유를 갖게 해주겠다. 저는 그런 목적. 근데 저랑 같이 좀 배워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엄마들에게 잠깐 이렇게 세미나를 열어서 와서 들어봐라. 세상에 한국에 이런 게 없다라는 것을 좀 느껴보고 당신의 아이들을 위해서, 당신의 하나뿐인 소중한 아이를 위해서 정말 필요한 것을 해야 됩니다. 정말 쓰레기 같은 거, 정말 이름이 쓰레기라고밖에 말할 수가 없어요. 치즈가 워크부, 정말 쓰레기 같은 것들을 정말 형편없이 조잡하게 디자인된 것들을 세트로 미친 듯이 팔리고 있어요. 엄마들 그거 했는데 그러는데 그거 그냥 손장난이에요, 손장난. 막 그런 것들을 판매하는 그런 막 인스타그램에 있는 여자들 있는데
자기의 얼굴 팔면서 파는 것은 저는 좀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너무나 형편없는 것들이야. 근데 그거를 내 아이도 이렇게 시킨다는 식으로 판다. 그러면 정말 어린 엄마들은 너무나 절박한 마음에, 절실한 마음에 그걸 사서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는 한 번 끝나면 애가 다시는 쳐다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요즘처럼 이렇게 아이들이 풍족한 세상에서 그런 허접한 걸 본다? 그건 눈 베리는 거예요. 눈 베리는 거. 저는 막 그런 거 볼 때마다, 아, 이 여자가 제정신인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같은 장애아동 엄마인데 이걸 어떻게 좋다고 엄마한테 공동구매로 판매를 할까? 저는 사람이라면 안 그럴 것 같아요. 저는 정말 좋은 게 아니면 오픈하지 않아요. 그리고 제가 세미나 비용 비싸다고 얘기하지만, 저는 이거 모아두고 패키지로 모아서 나중에 오픈할 때 선생님들한테 하면 더 비싸게 받고 부가가치를 올릴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봤을 때, 아, 이거는 빨리 세상에 조금씩 알려줘야 된다 해서 오픈을 하는 거고요. 가격이 비싸서 망설인다. 그럼 치료를 하지 말아야 돼요. 저는 언어 치료사들 분명히 AI에서 가장 결정적인 타격을 되게 많이 받을 거라는 겁니다. 왜 그러는지도 제가 오픈해 줄 수 있지만 아직은 먹고 살라고 냅두는 거예요. 하지만 서서히 엄마들이 언어 치료는 이 발음의 문제나 조음 그리고 조금 이게 언어 발달 느린 아이들은 조기에 도움을 주는 건 가능하지만 학습 연령에 들어드는 그 시점에서는 언어 치료는 서서히 어, 사라질 것이다. 점점 수요는 줄어들고 FI의 수요는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엄마들이 바보가 아니고 호구가 아닙니다. 그 효과도 없고 전혀 도움도 안 되는 언어 치료. 물론 놀이 치료보다는 더 효과는 있지만 서서히 엄마들이 깨어나고 FI를 찾게 되고 FI 전문가를 찾았을 때 준비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 저는 이제 그런 점에서 슈퍼팀에 들어와서 도구질을 어떻게 하는지 하나하나 케이스를 가지고 저한테 코칭을 받아서 성공 경험을 치료사들부터 쌓으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도 이렇게 교육을 하고 있지만 정말 치료사들이 자뻑이 너무 심해. 그냥 이거 이까짓 거 내가 하지 뭐. 그냥 그런 식으로 나가서 하는데 또 다음 단계 와서 보면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거야. 근데 또 자기는 이제 이거 배우러 왔대. 너무나 한심해. 뭐 센터장이든 뭐 석사든 박사든 도끼인 객끼이다. 그냥 정말 그냥 답안지대로 했느냐. 근데 답안지 자체가 없으니까 지그들이 답안지를 외워서 막 하는 거죠. 이런 게 중재는 아니다. 이건 치료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학습지 선생하고 똑같죠. 학습 선생이 답안지 보고 채점해 준 거 뭐가 달라요? 저는 이런 수준의 FI가 머물러 있는 게 너무나 비극적이고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FI가 상당히 좀 고전을 할 거다. 또, 그냥 배운 자격증을 따서 나간 사람들이 상당히 무릎을 보고, 또 그런 점에서 저는 저와 함께 배우는 슈퍼팀이 훨씬 더 점점점 더 많이, 영향력을 미쳐가는 그런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아침에 여러 가지 것들을 좀 이렇게 얘기하면서 좀 이렇게, 목소리를 키웠던 거는 정말 좋은 것들이 많고, 조금만 생각하면 아이를 위해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들이 많다. 근데 왜, 많은 엄마나 치료사들은 쉽게 쉽게 가려고 하느냐는 겁니다. 결국 그게 점점점 고통의 늪으로 빠져들어가는 지름길이라는 걸 좀 생각을 하시고, 제가, 이번 주 일요일 날, 그것도 토요일 날 이렇게 오픈하는 이지 복합에 제가 만들고 있지만 정말 확장성이 너무 넓고, 아,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이 만들 것 같아서 제가 지금 이제 오늘로서 최종본을 만들고 수독을 할 건데, 이 다음 것도 분명히 있어요. 시리즈로 계속 나올 거지만, 저는, 초등학교에 들어가는 순간부터는 저는 지능이 낮은 아이들은 제가 만든 인지복합맵이라는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성인이 될 때까지 어휘력을 확보하는 게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 아이한테 생존 능력을 갖추는데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될 거라는 겁니다. 일회성 교재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써야 되는 그러한 교재라는 것을 강조해 드리고 싶고요.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더 어린 아이들은 분명히 VTS 365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VTS 365가 제가 만들어서 치료사들이나 엄마들에게 쓰라고 하고 있거든요. 계속 피드백을 받고 있는데, 정말 5세, 6세, 7세 때 해주면 너무나 좋을 것 같아요.
정말 뭔가 틀이 잡혀가고 리드미틱하게 뭔가 아이의 생각과 행동이 연결된다라는 것을 눈으로 확인하고 정말 이런 것들은 치료사들이나 엄마들에게 너무나 큰 성취감과 자신감을 줄 수 있겠죠. 저는 그런 점에서 10월 달에 오픈하는 VTX 365도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제가 지속적으로 계속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업로드하고 할 때 정말 제가 처음 오픈하고 할 때 배우시라는 겁니다. 가격은 분명히 비용은 늘어날 거고요. 안전 패키지가 됐을 때는 상당히 수천만 원의 고가의 프로그램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거의 센터를 오픈하는데 필수적인 걸로 자리를 잡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리미리 배워두시고 경쟁력을 갖춰야 된다라는 겁니다. 서서히 패키지가 완성이 되면 슈퍼팀을 들어온 선생님들에게만 라이센스를 제공할 생각이기 때문에 그러면 엄마들은 결국은 더 비싼 비용을 들여서 저희 슈퍼팀 센터들에 찾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치료사들도 아무리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거고 결국은 자기 옆에 있는 센터가 슈퍼팀 센터라면 결국은 경쟁에서 밀리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치료사들을 교육하고 있기 때문에 5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한 거고요. 5년이 지났을 때는 그래도 그 지역에서 어리버리한 치료사들보다는 100배는 낫다라는 것을 저는 증명해 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 선선한 가을이 다가오고 그러니 치료 때문에 짜증나고 그럴 때마다 좀 더 아이랑 이렇게 주변에 있는 공원이나 이런 데를 다니면서 좀 더 힐링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리버리한 거 수십 개 하는 것보다 제대로 된 거 하나를 지속적으로 일정 기간 동안 꾸준히 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다라는 겁니다. 정말 쓰레기 같은 치료 그만 받으시고 제가 만드는 것들로 조금 더 아이들에게 도움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